뜨거운 여름을 보낸 바다에게도 가을은 찾아왔습니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는 계절. 그렇게 부안 마실길과 만났습니다. 가을을 알리는 북로랑 상사화가 걸음을 재촉하고 제 속살을 드러내며 넓은 갯길을 만들어낸 바다가 사람들을 품어주는 길. 아름다운 바다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부안 마실길 이 코스로 떠나봅니다. (2009년) 조성된 부안 마실길은 새만금 홍보관에서부터 부안 자연생태공원까지 해안가를 따라 66km 이어져 있습니다. 8개 코스로 이루어진 길은 조개미 패촌길이라 불리는 마실길 1코스부터 시작됩니다. 송포 관문까지 5km 정도 이어지는 길. 푸른 바다를 감상하며 천천히 1시간 30분 정도 걷다 보면 1코스의 마지막 지점 변산 해수욕장에 다다릅니다. 오늘 걸을 부안 마실길 2코스 노루목 상사화길은 변산 해수욕장의 남쪽 끝 송포 관문이 자리한 송포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지지포라는 곳에 사는 선비가 소나무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다고 해서 송포라 불린 곳이죠. 우리 부안 변산 마실길은 해안선을 따라서 새만금 방주대에서부터 줄포 생태공원까지 66km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1코스 시작점은 새만금 방주대에서 송포항까지 약 5km 정도가 되고 지금 이곳에서부터는 제2코스 노루목 상사화길로 이곳 송포항에서부터 고사포 해수욕장까지 6km로 북로랑 상사화가 지금 활짝 피어 있습니다. 부안 마실길 중에서도 가장 걷기 쉬운 이 코스. 바다에서 불어오는 선선한 가을바람이 걸음을 가볍게 합니다. 조금 걸었을 뿐인데도 벌써부터 시선을 사로잡는 게 있습니다. 철조망을 가득 채운 가리비 껍데기입니다. 가리비 껍데기엔 길을 떠나온 사람들의 소원이 새겨져 있습니다. 부안군에선 깨끗한 가리비 껍데기를 주기적으로 철조망에 걸어두는데요. 때문에 마실길에선 누구라도 자신들의 소원을 기원할 수 있죠. 사람들의 수많은 바람들, 그 속에 잠시 머물렀던 마음을 거두고 다시 길을 나섭니다. 숲길을 따라 5분 정도 걷다 보면 사방이 확 트인 전망대를 만날 수 있는데요. 네, 이제 노루목 마실길을 살짝만 올라오면 이렇게 전망대가 있습니다. 전망대가 있어서 바로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푸른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는 변산 해수욕장, 백사장이 약 2km가 이렇게 다 보입니다. 또 이곳 변산 해수욕장은 수심이 완만해서 아이부터 노인분들까지 모두 편안하게 또 해수욕을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면서 또 여름까지는 또 우리가 낙조가 상당히 아름다운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변산 해수욕장 뒤쪽으로 보이는 쪽이 바로 내변산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보이는 쪽은 이제 흥랑봉으로 해서 지금 두 개의 봉우리가 보이는데 그곳은 쌍선봉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것은 외변산, 그리고 산 쪽은 내변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눈길 두는 곳마다 절경을 자아내는 변산반도. 끊임없이 아름다움을 선사하며 설렘을 안겨주는데요. 마실 길을 걸을 때 행복해지는 이유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자주 보이는 것이 바로 철조망입니다. 네, 철조망이 지금 군데군데 몇 군데는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해안선을 따라 쭉 이어져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참호도 만날 수 있죠. 네, 지금 이 코스 노르목 상사화길을 걷고 있으면 철조망과 참호 이런 초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곳은 우리가 해안 경비를 쓰면서 옛날부터 이곳은 군인들이 근무를 했던 환경입니다. 그래서 초소가 있고 네모반, 막사까지 다 있는데 90년대 말부터 이곳을 이제 철수를 하면서 잡목이 많았던 것을 저희가 제거를 해서 그 나무들은 이정표를 만들어서 설치를 했고요. 그 길을 따라서 지금 해안 마실길을 만들었습니다. 2009년도에 1코스에서 3코스까지 개방을 하였고 2012년도에는 66km를 전체를 개방하여 부안 변산 마실길을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군인들이 순찰했던 길. 이제는 긴장감 대신 여유로움이 가득합니다. 부안 마실길을 더욱 유명하게 만든 건 바로 노랗게 물든 상사화입니다. 이거는 우리 토종 상사화인데요. 그 중에 이제 북노랑 상사화입니다. 그래서 가을을 알리는 또 전령의 꽃이라고도 하죠. 부안 마실길 2코스 명물인 북노랑 상사화. 노르목 상사화길이라 이름 붙은 이유도 그 때문이죠. 또 6월에 또 7월에 잎이 다 지고 난 다음에 지금 꽃대가 지금 올라와서 이렇게 8월에 피는데요. 가을을 알리는 가장 먼저 알리는 전령의 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노랑 상사화로서 토종 상사화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이렇게 자생된 군락지이고요. 상사화 이름이 좀 슬프죠. 꽃과 잎이 못 만나는데 바로 꽃 잎은 바로 6월에 다 지고 그리고 꽃대가 8월에 올라와서 이렇게 꽃이 피기 때문에 잎과 꽃이 서로 보지 못해서 잎은 꽃을 그리워하고 꽃은 잎을 그리워하는 아주 애절한 상사화 꽃입니다. 상사화는 피안화라고도 불립니다. 수도자들이 닿고 싶어하는 이상향의 상징. 그래서일까요? 꽃길을 걷는 내내 편안한 마음이 듭니다. 가을이 시작되는 길목에서 단 2주만 피었다 지는 북노랑 상사화. 이렇게 꽃길은 3km 정도 이어집니다. 꽃길을 따라 걷다 보면 부안 마실길의 독특한 광경을 만날 수 있는데요. 얕은 골짜기를 잇는 출렁다리입니다. 예, 이곳 마실길에는 구간마다 이렇게 곳곳에 출렁다리가 이렇게 있어서 또 탐백들이 또 이렇게 걸으면서 또 즐거움도 함께 찾는 곳입니다. 북노랑 상사화 꽃길에 취해 재촉해온 발걸음을 잠시 멈춥니다. 출렁다리 옆 전망대. 눈앞에 고군산 군도 풍경이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이 앞에 보이는 곳이 바로 고군산 군도입니다. 63개 섬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가깝게 보이는 것이 바로 비안도이고 그리고 그 뒤편으로 보이시는 게 이제 바위 2개가 보이는데 망주봉, 선유도 해수욕장이고 그 앞쪽으로는 두리도 그리고 무녀도 연육교가 지금 보이고 있고 그 옆이 바로 신시도입니다. 그리고 새만금 방주제가 있고 그 뒤쪽으로는 또 야미도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출렁다리 아래로 이어진 바닷가. 사람들의 발길이 자주 닿는 곳은 아니지만 이곳을 놓쳐선 안 될 이유가 있습니다. 남다른 모습만큼이나 더 특별한 기억을 품고 있는 큰 바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름도 독특한 사망암입니다. 여기에 있는 바위는요, 사망암인데요. 바로 마을 이름도 사망마을입니다. 죽을 사자를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해서 마을에 대한 얽힌 그런 에피소드도 많이 있는데요. 이 사망암은 죽을 사자가 아닌 선비사자, 발할망자입니다. 그래서 조선 때 한 선비가 모함으로 유배를 당해서 이곳에 내려왔는데 아침 저녁으로 조개를 채취해서 상을 차려놓고 북쪽을 향해 절을 하는데 바로 임금님께 나의 청렴함을 결백을 주장하면서 언젠가는 나를 다시 불러주겠지라고 하면서 북쪽을 향해서 절을 했다는 바위가 바로 이곳에 있는 사망암입니다. 한양이 있는 북쪽을 향해 절을 올린 선비의 충심이 바다 깊숙이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얼마나 더 가야 되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고사포 해수욕까지는 뭐 한 3.5km에서 4km 가까이 이렇게 됩니다. 네. 계속 해안 쪽인가요? 네, 계속해서 해안길을 따라서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바다와 숲이 어우러져 있는 마실길 2코스 노루목 상사화길. 특히 바람이 잘 드는 숲이 많은데요. 시원한 그늘까지 들이운 숲길은 걷기에도 그만이죠. 그런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상사와 군락지를 지나도 꽃길은 계속 이어지는데요. 가는 길목마다 북노랑 상사화가 피어 있어 걷는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아무리 쉬운 길이라도 걸음이 무거워지는 순간도 찾아오기 마련. 그럴 때쯤이면 어김없이 바다가 펼쳐집니다. 바다가 보내온 시원한 바람, 다시 걷는 원동력이 되는데요. 이 맛에 사람들은 길을 나설 수밖에 없는 거겠죠.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네, 이 오는 내내 코끝에 이렇게 은은한 향이 나는데요. 바로 칡꽃 향입니다. 칡꽃 향이 코끝에서 은은하게 항상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마음도 상당히 좋아지게 하고요. 저거를 또 칡꽃 차로 말려서 차로도 이용을 또 한답니다. 자연이 빚어낸 화원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마실길의 가을은 총천연색 생동감으로 넘쳐나는데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야생화들이 무리지어 꽃을 피우기 때문입니다. 골짜기에서 많이 핀다는 등골나물도 모습을 드러냈네요. 단조로운 길을 화려하게 물들이는 야생화들. 오늘도 길가에 서서 사람들을 오라 하고 자신의 곁에 머물라 합니다. 이 꽃은 며느리 바풀이라는 꽃입니다. 새색시에 아주 아름다운 분홍빛의 립스틱, 입술 위에 바로 바풀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건데요. 바로 새색시가 시집을 와서 가마솥에 있는 밥을 잘 익었나 안 익었나 이렇게 맛을 보다가 시어머니께 이렇게 들켰대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매우 혼이 났는데 그때 입술에 분홍빛 입술에 바로 바풀떼기가 붙어 있는 그 모습으로 돼 있어서 이 꽃을 며느리 바풀꽃이라고 얘기합니다. 꽃길을 따라 다시 길을 나섭니다.
해안선을 따라 조성된 마실길 때문에 운이 좋으면 바다 생물과도 만날 수 있는데요. 바로 도둑개입니다. 네, 이거는 바로 도둑개라고 합니다. 이 도둑개가 있는데 이쪽에 지금 구멍들이 많이 나 있는데요. 뱀 구멍인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도둑개입니다. 이름이 참 재밌잖아요.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음식을 제사 음식이나 그런 걸 할 때는 항상 장독대나 그런 부엌 쪽에 이렇게 채반 위에다 놓거든요. 그러면 이제 음식 부스러기가 그런 것이 떨어지게 되면 이런 개들이 거기까지 와서 음식을 훔쳐 먹었다 해서 도둑개라고 이렇게 재미있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아, 이거 먹을 수도 있어요? 네, 뭐 먹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얘들이 지금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 이유는 나무 뿌리에 그런 즙을 빨아먹고 이렇게 다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햇빛이 많이 날 때는 안으로 들어가 있다가 또 이렇게 수분을 섭취하고 이제 나와서 그늘질 때는 이렇게 밖에 나와서 활동을 많이 합니다. 길은 이렇게 예상치 못한 만남으로 즐거움을 선물합니다. 사람과 자연을 이어주는 정겨운 부안 마실길. 자꾸자꾸 걷고 싶어지는 이유입니다. 부안 마실길의 또 다른 매력은 바닷물이 빠지면 광활한 갯벌을 걸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물때를 맞춰야 하는 건 필수죠. 끝없이 이어진 너른 갯벌에선 조개 캐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어민들의 터전인 양식장에선 채취가 불법이지만 체험객을 위해 마련한 별도의 공간에선 누구라도 직접 조개를 캘 수 있죠. 끊임없이 내어주는 갯벌. 사람들에게 더없이 든든한 곳간입니다. 부안 마실길 2코스. 노루목 상사화길도 이제 끝을 향해 내달립니다. 동산을 돌면 종착지에 다다르는데요. 마지막 걸음에 힘을 실어봅니다. 쉬엄쉬엄 2시간 정도 걸으면 완주할 수 있는 길. 누구라도 힘들이지 않고 마실길의 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산을 돌아 나오면 부안 마실길 2코스의 마지막 지점인 고사포 해수욕장이 펼쳐집니다. 송림과 넓은 백사장으로 유명한 고사포 해수욕장. 이제 노루목 상사업길의 끝자락인 여기는 바로 고사포 해수욕장입니다. 고사포는 우리가 붓고자, 실사자를 써서 고사포라고 하는데 풍수적으로 여기는 변산 24혈 중에 한 자리인데 바로 옥녀, 탄금혈 자리입니다. 그래서 옥녀가 장고치고 그리고 검은고를 타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이 지금 백사장이 펼쳐 있고 송림이 펼쳐져 있는 이곳이 바로 검은고의 노래목 자리에 해당되는 풍수 자리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검은고 소리가 나오는 울림통, 노래목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곳에서는 사시사철 떠들썩하게 이렇게 해수욕장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옥녀 탕금열의 바로 검은고 자리이고 이곳이 그래서 고사포라는 붓고자 실사자를 써서 이렇게 고사포라는 마을 지명이 이렇게 유래되어 있습니다. 마실길 2코스의 이름인 노루목 상사화길은 바로 이곳 고사포에서 나왔습니다.
고사포는 검은고의 중심부처럼 생겼다고 해서 옛날엔 노래목이라 불렀는데요. 마을 사람들이 노래목을 노루목이라 부르면서 명칭이 변했죠. 백사장이 아름다운 고사포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인데요. 고사포는 오늘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아름답게 새겨집니다. 이곳에서 빼놓을 수 없는 풍경, 울창한 송림입니다. 백사장을 따라 약 1.5km 정도 펼쳐져 있는데요. 네, 이곳은 고사포 송림숲길입니다. 길이는 약 한 1.5km 정도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곳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또 특히 여름에 같은 경우에는 오토 캠핑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제 그때는 여기는 전부 다 고사포 마을 주민들의 개인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조금씩 이렇게 요금만 드리면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 위쪽으로는 이렇게 자유식으로 다 왔다 갔다 하는데요. 여기는 또 송림이 그대로 또 잘 보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소나무 잎이 떨어져서 그 모래 위에 푹신하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한번 누워서, 우리가 평소에 머리 위를 제대로 잘 못 보고 사는데 여기에서는 좀 마음을 여유를 가지고 이곳에서 송림 숲에서 바로 한번 누워서 하늘을 바라다 보면 나무 잎, 소나무 잎 사이로 보이는 하늘이 정말 새롭게 느껴지실 겁니다. 바다와 함께 있어 더욱 아름다운 송림. 부안 마실길 2코스의 끝입니다. 잔잔하게 울려오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숲길을 걸으면 평화로움이 깃드는데요. 이런 여유가 얼마만이었을까요? 길은 끝났지만 걸음을 멈추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상사화꽃을 보면서 제2코스 노루목 상사화길을 6km를 걸어왔습니다. 이제 이곳이 고사포 해수욕장 2코스 끝 지점이면서 성천부터 격포항까지 제3코스가 이어집니다. 적벽강, 수성당, 채석강, 격포항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3코스 길을 다음 주에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은 푸른 바다를 품고 여린 생명을 꽃피우며 사람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행복한 기억을 갖게 하죠. 다음 주 이어질 부안 마실길 3코스. 또 어떤 즐거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